먼저 이 영상은 저번에 석유 주식 시원하게 조정 한번 올 타이밍인가 편을 좀 더 쉽게 해석한 영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지 뉴스를 베낀 한국 뉴스 자료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현지 뉴스는 훨씬 양이 많고 적나라합니다. 상승장에서 조정이 온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락정이 온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양털깎기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히는 조금 다른 표현이죠. 상승장에서 조정이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큰 형님들 이익 실현. 둘째, 큰 형님들 쇼팅으로 돈 벌기. 셋째, 큰 형님들 가격 내려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타기. 물론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세 가지가 먼저 일어나고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나중에 끼워 맞춥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급의 명확한 뉴스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급 큰 형님들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먼저 일어납니다. 경제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주식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나스닥 기술주나 친환경주가 떨어진 이유로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올라간 거다. 공포지수 기준선 이탈해서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이다. 원자재 값이 올라서 그런 거다.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려서 그런 거다. 국적 없는 자산에 돈이 몰린 거다. 나스닥이 그동안 너무 올라서 그런 거다. 버블이 터질 때가 됐다. 등등 이렇게 이미 예측이라도 한 듯 이빨을 털기 시작합니다. 웃긴 건 이렇게 잘난 척 다 아는 척하는 언론이나 자칭 전문가들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린다. 사상 최대 증시 호황이다 라고 떠들었었죠. 코로나로 벼랑 끝에 선 서민들만 불쌍하다며 양극화를 우려한다면서 이런 불장에서 주식 안 하면 바보라면서 떠들었었죠. 장기적인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 혹은 당시 이슈에 의해 조정될 수 있으나 단기적인 가격은 마켓 메이커의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단기적인 돈 흐름에 의해 좌지우지 되니까요.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큰 형님들이 돈을 시장에서 뺐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나중에 끼워 맞추면 되죠. 즉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떠나서 저번 주에 조정이 올 수도 다음 주에 조정이 올 수도 있었지만 이번 주에 조정이 온 이유는 저번 주나 다음 주가 아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형님들 마음이 이번 주였다는 말이고 형님들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번 주에 조정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세계 자본이 다 모이는 거대한 미 증시도 조정이 오는데 유가 조정은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왜냐하면 유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급을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카르텔에 의해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카르텔의 공급 조절로 유가가 60불 넘게 유지되고 있고요. 이런 카르텔뿐 아니라 국영기업이 석유를 컨트롤하는 멕시코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언제나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자유경쟁하는 일반 석유 회사들도 국가가 규제나 세금 등의 정책 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간섭할 수도 있죠. 텍사스 철도위원회나 캐나다 알버타주 에너지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량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큰형님들이 돈을 빼고 쇼팅을 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그 뒤의 이유는 아무거나 입맛에 맞게 끼워 맞추면 되는 거라 처음부터 그 원인을 예상할 필요가 없죠.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가정일 뿐이고 실제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만약 유가 시장에서 조정이 크게 일어난다고 가정해보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미국 대형 정유소는 봄과 가을 1년에 2번 정기정비 기간에 들어갑니다. 보통 3월과 4월에 한 달 정도 들어가는 이건 비단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정유소가 비슷합니다. 여기 한국 뉴스를 보시면 한국의 정유 4개사도 3월이나 4월에 한 달 정도 정기 보수에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정유소가 정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유 처리 물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전 세계 원유 재고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매주 나오는 API와 EIA 등 미국 원유 재고량 리포트에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언론을 꽉 잡은 큰 형님들이 언론 플레이를 같이 합니다. 사우디가 아니면 러시아가 감산에 불만을 표시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지옥에서처럼 비명 나오게 해주겠다. 러시아 에너지 장관 노박 아저씨도 코로나 걸렸다.
이제는 오펙 회원도 아닌 카타르가 매우 큰 실수다라고 하기도 하고, 러시아 장관은 코로나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감산 연장 논의 이르다 시전하고, 뜬금없이 누가 오펙 감산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겠다 하고, UAE도 전쟁에 가세한다고 하다가 뜬금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라크와 나이지리아는 원유 감산 약속 안 지킨다고 하면서 갑자기 오펙 사무총장에게 긴급 미팅 소집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 나이지리아에 이어 짜고 친 듯 갑자기 알제리도 감산에서 탈피하겠다고 하고, 거기다 무역 제재 받는 베네수엘라 대통령까지 한마디 거듭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밑밥 언론 플레이라면, 이어서 사우디 원유 수출 가격 20년 만에 최대폭 인상, 아람코 아시아 수출 유가 무슨 수로든 올린다. UAE도 사우디 따라 원유 가격 올린다. 이제 뉴스는 수출 가격에서 미국 수출량으로 넘어갑니다. 사우디 사상 최대 원유 수출, 미국 원유 수입 급증, 셰일 오일 빈자리 사우디가 꿰찼다. 사우디 원유 수출 35년 만에 최대치, 5천만 배럴 사우디 유조선 도착하는 2달 후 셰일 업계 다시 위기 찾아올 것. 그리고 미국 생산량 증가 뉴스가 나옵니다. 미석유 생산량 얼마나 증가하느냐에 달려 미국 석유 시추공 몇 주 연속 상승 등의 뉴스가 나오고, 미국 석유업체 무역전쟁 위기 어떻게 대처하나, 중국 다음 목표는 미국산 원유?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전쟁도 조미료로 넣겠죠. 매주 수요일에 나오는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재고 리포트와 전날인 화요일에 나오는 미국 석유협회 API의 원유 재고량이 상승합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에는 사우디 아람코 소유의 정유소가 있고, 실제 미국 수출량을 늘려서 안 그래도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시기에 재고 물량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거죠. 물론 리포트에는 수입한 물량 변화도 나오고 정유소 가동률도 나오고 정유기간인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그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뉴스 타이틀이 원유 재고량 증가 이렇게 나오고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가면 단기적으로 그 대세에 따르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차명 계좌에 있는 오펙과 러시아의 돈들이 석유 선물 시장에서 쇼팅을 칩니다. 그러면서 실제 증산이나 수출 확대도 할 수 있고요. SK그룹 회장님도 선물 시장에서 1,000억가량을 날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SK가 정유업을 하다 보니 원유 선물을 한 것 같은데, 그분도 11개의 차명 계좌로 거래하셨다는데, 사우디나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은 많은 페이퍼 회사들을 통한 차명 계좌로 오펙이란 아이덴티티를 숨긴 채 선물 시장에서 장난질 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금융계의 큰손인 투자은행들도 따까리를 자청하며 동조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보통 여름에 교통과 산업, 그리고 전기용으로 사용되는 석유 소비가 가장 크고, 특히 미국은 석유 소비가 대부분 자동차와 항공기 같은 교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석유 수요 증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패턴이 예전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월에 4월물 거래하듯이 여름 석유가 선물 시장에 거래되는 건 5월이고, 그때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해도 5월 전에 짧게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 대비해서 석유 회사들 주가는 각각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크게 유가에 못 미칩니다. 즉, 유가가 조정이 오더라도 주가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주가는 유가보다 더 먼 미래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 미래에는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도 나올 것이므로 수요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펙 플러스의 공급과 미국 자체 생산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수요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조정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석유 소비가 가장 큰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나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는 유가가 하락하면 단기적으로 원유 수출로 손해를 보겠지만, 유가나 주가 쇼팅에서 번 돈 플러스 바닥에서 다시 타서 다가올 여름 동안, 그리고 코로나 극복으로 수요 회복되는 동안 벌어들일 이득을 생각해보면 수출 손해는 세 발의 피죠. 그리고 금융적 수익을 떠나서도 유가 혼란으로 발생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득도 상당할 것입니다. 물론 순수 제 개인적인 가설이고 실제 큰형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지금은 알 수 없는 경제적, 정치적, 또 코로나 관련 여러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변수를 예를 들자면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이 나타나서 코로나가 생각보다 일찍 끝낼 수도 있고, 사우디 왕자가 터키의 사우디 대사관에서 자신의 비리를 언론에 떠벌리는 자국 출신 미국 기자를 토막살인한 걸 빌미로
미국이 무역 제재를 할 수도 있죠. 앞으로 우리도 큰 형님들도 예측하지 못하는 큰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 왕자 사건은 예를 든 것이고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을 프랑스에서 납치 암살한 사건과 비슷한데 이번 건은 미국은 사우디가 무기 사주는 대가로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크죠. 사우디가 베네수엘라급이었으면 무역 제재를 했겠지만요. 만약에 유가가 봄 전에 65달러 위를 통과하거나 보유한 석유 주식이 오버슈팅한다면 약간 현금 확보를 해서 일어날지 모르는 조정에 어느 정도 대처하는 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띠오리를 오버띵킹해서 뇌동매매로 투자를 망치는 오를 범하지는 마시고요. 형님들의 의중과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케이, 거기까지.